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이 나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흐름이 좀 그렇게 막 최악으로 가고 있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기서 뭐 이중바닥을 형성해 주려고 하는 건가 나름 기분 좋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모습이 형성이 되고 12만원과 12만 5천원 라인을 돌파해주는 양봉이 형성이 되고 요 121선에서 저항받고 눌렸다가 여기 라인을 지지하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우리 이런 희망을 한번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요, 지금 외인들이 매수 물량이 조금 들어와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5일 중에 이제 한 번을 제외하고는 4번 정도 외인들의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왔다 라는 것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연기금이 들어오긴 하는데 물량이 막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러니까 연기금 물량은 조금 후순위로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인들 매수 물량, 그거 가장 중요하게 좀 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기서 좀 지수가 밀렸던 부분, 그 다음에 오늘도 지수가 밀렸는데 밀리고 나서 일단 좀 살짝 반등이 나와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중바닥으로 만들어 줄까? 일단은 여기에서 저항받고 눌렸을 때 돌파하고 처음으로 지지가 나왔던 이런 구간이랑 비슷하잖아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으로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여기 라인에서 이중바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일 지수가 같이 밀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이런 식으로 밀릴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이중바닥을 형성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뭐 짝꿍댕이 이중바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저점이 높여 나가는 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살짝쿵 조금 밀렸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이탈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허용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좀 시작하면서 잠시 말씀을 드렸던 그런 흐름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느낌이겠죠. 이런 느낌이 나오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 조금 긍정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조금 그려놓고 있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여기서 이제 막 밀린다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를 급하게 대응을 하거나 그럴 영역 구간은 아니죠. 그럴 영역 구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정도 여기서 액션을 좀 보여줬고 힘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서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마련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보여줬던 이슈들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백신 관련된 이슈도 있겠지만은 그거 이외의 이슈들도 여러 차례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완벽하게 끝난 거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SK 바이오사이언스 만들었던 자체 백신이죠. 토종 백신의 뭐 스케줄이 끝난 게 아니죠. 스케줄이 끝나는 거는요, 결국 이제 유럽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WHO에서 승인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승인이 나와서 오케이, 그럼 우리 생산을 할게. 생산을 하고 이거를 다른 국가에 판매를 해갖고 수익이 일어나는 거, 여기까지 봐야지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자체 백신에 대한 스케줄은 끝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스케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일단 요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뭐 재료 소멸로 다시 한번 받아볼 수는 있지만, 이미 재료 소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기서부터 끝난 거다라고 좀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을 놓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스케줄이 끝까지 완주를 하느냐,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뭐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고 제가 원하는 바도 아니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유럽에서, 그 다음에 뭐 영국에서, WHO에서 승인을 거부한다? 이러면은 이거는 좀 악재일 수도 있겠죠. 그때는요, 일단은 조금 물량을 좀 축소하거나 도망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희망을 좀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은 한 번 정도는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 정도까지 왔으면 거의 꼴이 눈앞에 있는데 여기서 뭐 자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조심스럽게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보시면은요, 코로나15 시중에 풀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 출하 승인을 났기 때문에 백신의 허브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해주고 있는 전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백신을 풀어버리면은 유럽과 영국과 뭐 WHO에서도
뭐 한국이 이렇게 푸니까 뭐 괜찮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보건산업 수출 역대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고요. 그 중에서 제약바이오가 활약을 했는데, 우리가 볼 것은 뭡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 요것만 좀 보면 되겠죠. 그래서 딱 놓고 보면은 여기에 있는 숫자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합니다. 정말로 월등합니다. 그 다음에 2022년 누계 본다라고 했을 때 수출액 비중도 지금 80%거든요. 물론 이제 삼성이라든지 셀트리온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상위권이에요.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SK바이오사이언스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진단키트, 뭐 CD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이오사가 급성장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SK바이오사이언스도요, 아스트라제네카랑 노바백스 위탁 생산과 위탁 개발 생산을 통해 갖고 돈을 많이 마련해냈고, 그 현금을 갖고 뭐 기업 인수를 한다든지 M&A를 한다든지 파이프라인을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임상을 좀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저기 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진행을 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SK그룹 자체에서도 12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또 바이오 쪽에다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도 제약바이오 업황에 많은 투자를 해주겠다, 이렇게 좀 공언을 했거든요. 약속을 했거든요. 뭐 정치인들의 약속이야 뭐 쉽게 어글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지켜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시장에서 이 SK바이오사이언스를 조금 더 조급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나쁜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마감이 될 종목은 아니다, 기업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좀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수가 좀 많이 밀려서 힘들으셨을 건데 고생하셨고요. 저 허벅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죠. HRB2019 입력하시면 됩니다.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궁금한 거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남겨놓으시면 되겠고요. 무료 체험이라든지 무료 추천 정보 원하시면 요청해 놓으세요. 저희가 다 안내해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도 좀 어려운 시장이었지만 GSA라든지 뭐 고려 신용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깔끔하게 좀 정리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충분히 우리 실력을 좀 믿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감하게 좀 자랑도 해보고 싶고요.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잭슨홀 미팅 이후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는데 그 해석들이 막 그렇게 좋은 해석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밀리고 있죠. 그리고 다음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추석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추석 전에는 시장이 조금 루즈하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끝나고 나서 CPI가 있고요. CPI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FOMC가 있습니다. 큼지막한 이슈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시장이 변동성이 있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시장에서 혼자서 버티기 힘들다 하시면은 저희 허브경제TV 찾아오셔서 노크 한번 해주시면은 자세하게 저희가 상담해 드릴 거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